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김쌤입니다. 두목입니다. 동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유럽 문학을 언택트하다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책이 뭐죠? 예, 오로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입니다. 네, 이 순수박물관을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네네. 오로한 파묵의 광팬이라고 듣던데요. 아니요, 뭐 강팬까지는 아니고. 저는 사실 내 이름은 빨강 말고는 안 읽어봤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파묵을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렇지만 네. 오로한 파묵이 가지는 소설의 세계, 역사 인식이라든가 끊임없이 그 물고 늘어지는 근성 이런 것들이 소설을 읽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로한 파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펼쳐놓는 소설이겠죠. 소설이고 그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소설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 도시에 대한 낭만 내지는 또 역사적인 함의가 있는 공간이고 그런 것들. 매력있죠. 네. 오로한 파묵은 또 한국 독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한국에 또 많이 왔잖아요. 네네. 네. 그 익숙한 그 작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좀 더 이렇게 가깝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터키라는 나라 역시나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또 인연이 깊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읽어보셨죠? 네.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오로한 파묵을 내 이름은 빨강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네. 오로한 파묵이 네. 129권의 대가구나. 뭐 이렇게 129권의 책 나누면 대가. 129권으로 나눠서 일단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요. 네. 출판사를 배려하는 예, 장사가 좀 되겠고요. 이게 오로한 파묵은 네. 어떤 기법의 새로움, 맞아요. 플롯 두 종류밖에 안 읽었지만 내 이름 빨강은 추리 기법을 이용한 해갖고 굉장히 막 이렇게 추리하면서 저기 범인이 누구일까 막 읽어가는 재미가 있었고요. 이거는 순수 박물관이라는 어떤 그 박물관 안에 점점 좀 사랑한 여자의 물건들을 옮겨놓은 가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와 관련된 네. 소재들을 통해서 시간의 기억을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또 터키에 네. 있잖아요. 이 네. 순수박물관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순수박물관을 우리가 지금 소 테마로는 성과 사랑이잖아요. 네. 특히 그 전에 채털레 부인의 연인이 좀 더 성에 좀 더 집중을 한 작품이라면 여기서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다룬 작품 같은데 네. 솔직히 순수한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수한 사랑 해보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순수가 뭔지. 순수가 뭔지 참 정의하기 어렵죠. 정의하기 어려워요. 네. 저는 뭐 한때는 네. 그 순수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시절이 있죠.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순수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너무 많이 멀어져 가지 않았나. 그래서 순수란 단어를 보는 순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순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 네. 그리고 박물관 앞에 순수라는 말이 붙어서 계속 그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순수 박물관이라는 정체성이 궁금해지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던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있었겠죠. 본인만 알겠죠?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냥 너무나 얼룩덜룩 때가 많이 묻어서 순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과 관련지어서 순수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뭔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 안에서 나오는 순수는 그런 순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약간 있고 결이 다르고 네. 무조건적인 것, 그 사랑. 우리는 대체로 뭘 할 때 재고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나랑 맞을까? 맞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가 좀 더 나아질까? 일하는데 계산이 없는. 그렇죠. 이 케말이 피순에게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거 뭐야 이거 바보 아니야? 어리석은 사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케말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저는 피순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피순이 무조건? 케말은 네. 걔를 보면 좋아. 네. 막상 만나면 좋은데 네. 또 가면 후회를 해요. 미친놈. 막 이러면서. 내가 술 먹고 깼을 때, 내가 왜 카드를 썼을까? 막 이런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필수는 그냥 몸 가는 대로 저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이 순수라는 의미에서는 캐말보다는 필순이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작품에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이 길거든요. 네.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조금 정리를 해서 그 독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았죠. 네. 작품 소개를 하는데 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고지순하고 집착적인 물음표. 남자의 사랑 이야기. 네,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지고지순하고 집착적인가 이러면서 남자의 사랑 이야기고요. 그 황당하면서 인내심이 필요한 소설입니다. 읽다 보면 그 한 남자가 단 44일 동안 사랑을 나눈 여자를 평생 동안 사랑하죠. 그녀와 관련된 추억을 간직한 물건을 모으고요. 결국 그 물건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캐말은 필순. 캐말이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슈는 여자예요. 필순, 미순이 아니라 발음이 어려워요. 관련된 그 모든 물건을 모아요.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8년간 드나들었던 집을 사서 그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합니다. 그게 순수 박물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물건들이 가득한 이곳 박물관에서 캐말과 미순 필순. 그리고 왜 미순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순수 박물관의 핵심 요지입니다. 좀 더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캐말이라는 남자에게는 이미 시벨이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캐말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 시벨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 약혼녀 시벨은. 근데 필수는 먼 친척인데 약간은 중산층보다 조금 못 사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축에 속하는 정원. 예, 사람인데 어느 날 캐말이 필수를 딱 만났는데 시쳇말로 첫눈에 반한 거죠. 네. 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러고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필수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필순에 대한 캐말의 사랑과 집착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내용이 스포일러인데 이 필순이 죽죠. 죽으면서도 그 사랑을 놓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남자의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런 지독한 사랑의 소설을 다뤘을까? 이 작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자, 오르한 파묵은 우리 한국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작가인데요. 그렇죠. 특이하게도 파묵의 소설적 배경이 된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라는 작품, 카르스라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그 작품만 빼고는 거의 이스탄불이 배경인데요. 터키를 제가 2주 정도 이렇게 머물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파묵입니다. 그러니까 두목님에게는 터키는 오르한 파묵의 나라네요. 네. 물론이죠. 그만큼 좋아하시는구나. 찾아보게 됐는데 여느 어떤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에서 터키를 그 육로로 들어가는 코스를 들어갔거든요. 터키를 사실은 그냥 공항을 통과해서 가는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아테네 쪽에서 그리스에서 육로로 해서 가는 그 길도 굉장히 그 아름다웠어요. 작품에는 그 배경 묘사가 참 잘 돼 있어요. 안 가봐도 꼭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만큼. 굉장히 이 사람이 장점이 그냥 디테일한 묘사나 장점이죠. 근데 보스포러스 오늘 발음이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필순 보스포러스. 보스포러스 해협에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직접 이렇게 탁심 광장과 그다음에 순수박물관 있는 쪽 그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유럽이 이렇게 한 3%라면 아시아가 한 97%로 된 우리 남한의 한 8배 되는 면적을 가진 터키인데요. 그 모스크라 그러죠. 그 사원, 소피아 사원에 갔을 때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200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그렇죠. 받죠.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도에 네. 이 순수박물관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소설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 소설을 써본 것이 바로 이 순수박물관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묵이 그 전에는 민족의 역사, 네, 그 맞아요.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동서 문명의 충돌 이런 것들. 그쵸, 내일은 빨강에서 주제가. 좀 그랬죠. 네, 이런 네, 다른 거대담론의 주제를 다뤘는데 지극히 개인사적인 얘기를 썼다는 게 사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순수박물관은 파묵한테는 조금 그 내면이 많이 투영된 작품이 아닐까 맞아요. 합니다. 실제 여기 화자로 등장하는 게 꼭 자기 자신을 네네. 쓴 것 같잖아요.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 순수박물관을 네. 쓰면서 네. 이런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박물관에 갖다 놓을 그 어떤 물건들을 네. 넣기도 하고 또 미리 소설을 써놓고 그 물건을 구하러 다니기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랬죠. 그랬던 거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 사람이 쓴 그 이스탄불이라는 그 에세이집을 자전적 에세이집을 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이스탄불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많이 기억이 이렇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스탄불을 얘기하지 않고는 오르한 파묵을 얘기하기가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묵의 소설은 이스탄불에서 시작되고 이스탄불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정도로 그의 소설과 삶에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드리고 이 싶습니다. 순수박물관도 이스탄불 내에 있잖아요. 네네. 만들어져 네. 있고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위치가 어디고 또 가서 그 실제로 책을 가지고 가면은 스탬프를 찍으면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동건쌤이 소개해 주실 텐데 이 파묵에게 있어 터키는 약간 양가 감정이 드는 그 조국인 것 같아요. 사실 파묵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조국 터키에서는 핍박을 받는 작가 중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예. 굉장히 그렇죠. 핍박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은 파묵이 내 이름은 빨강에서 이렇게 조국의 관점에서도 글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 네. 지성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객관적인 입장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것 철학들을 또 용기 있게 많이 그런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근현대사 문제가 있잖아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쿠르드 지금도 이 그렇죠. 쿠르드족이 전쟁들 있죠. 예, 터키, 시리아, 이라크에 이렇게 그 산지에 있는 쿠르드족 문제가 터키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큰 문제죠.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실제로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해기도 했고 그랬죠. 노벨 문학상 받을 네. 조건이 맞아요. 근데 네. 작가라면 네. 그 정도의 어떤 인도적이나 인간애나 이런 것들 드러내는 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거고 그게 딱 은폐되거나 진실을 감추고 자기의 어떤 영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예술에 대한 휴머니즘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그런 된 것 것이 같아요.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얘는 단순히 펜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만 드러낸 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또 자신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또 안게 된 물론 이제 문학적인 그 업적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러한 것을 받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작품을 알려면은 터키의 근대사를 약간은 알아야 돼요. 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잖아요. 네, 80년대 후반까지. 예, 후반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터키의 정치 상황이 네, 혼란했어요. 혼란스럽고. 쿠데타도 많이 네, 네. 일어나고 사실 터키는 지금은 많이 이슬람색이 짙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교 분리가 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주의를 지향했고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했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독재 혹은 약간 뭐랄까 사이비 민주주의 예, 그런 거를 지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예, 그런 배경을 알고 이 책을 보면은 좀 더 재미가 있을 네. 건데 네. 이 파묵이 쓴 그 주인공은 그 안에서도 좀 있는 축에 속했죠. 그렇죠. 요즘 말하면 금수저였죠. 금수저여가지고 자기 금수저끼리 딱 맞는 시베를 만났는데 하필 여기서
흑수저 휘순을 만났는데 금수저가 흑수저에게 반한 거야. 그쵸. 네. 그래서 더 순수하게 읽히긴 했어요. 뭐 이런 비슷한 구도가 사랑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구도는 통속적이에요. 네. 그렇죠. 실은 여기 내면에 네네. 깔려있는 근데 그 문장의 수려함이라든가 어떤 플롯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살아나지 않는다. 맞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 인물을 설정한 구조 때문에 이걸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과 순수박물관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휘순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피슌도 이 그 주인공 케말을 사랑할 때만큼은 굉장히 집중하고 존경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교감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만나는 순간까지. 근데 현실에 딱 돌아오면 케말도 어휴 내 미친놈. 내가 왜 또 그 말 안 하길 잘했어. 내가 그거 안 주길 잘했어. 이런 식이었는데 또 막상 피슌만 보면 그냥 뿅. 이렇게 세속과 그 순수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현실과 맞아요. 어떤 원천적인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을 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맞아요. 그 도목님은 직접 거기를 방문했잖아요. 순수박물관. 얼마네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예, 네. 가정집. 그 이스탄불 예. 시내에서 가깝나요? 예. 그 탁신 광장에서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곳인데요. 관광객이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명동 골목 같은 느낌? 예. 시내의 중심가인데 네네. 느낌이 네. 어땠어요? 첫인상이? 좀 낯설었죠. 네. 그리고 그곳이 그 박물관이 있을 법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약간 가정집 있는 조그만. 것 같은 조그만 그러면- 실제로 작품 안에서 케말이 거기에서 살기도 하고 네. 또 그녀가 네네. 있던 사랑을 나눴던 곳이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를 가려면은 뭐 티켓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네. 그 티켓이 책에 있다고. 책에 있어요. 이 티켓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료화면을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386. 실제 책에 보면요, 네. 그 스탬프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다가 스탬프를 받고 가면 돼. 네. 여기다가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가서 찍어가지고, 받으면은 네. 무료로 입장할 무료 수 있습니다. 일에 무료 입장권 순수박물관. 예. 신비스럽죠. 사실은 책 한 권을 들고 네. 순수박물관을 찾아가는 여행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뭐 안에서 사실 촬영도 잘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 기억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터키라는 나라가 주는 이국의 어떤 정치 네. 같은 거 그리고 옛날과 그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네. 어제 이제 그 동골쌤이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이스탄불인가 헷갈렸거든요. 이스탄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스탄불이 수도인 줄 아는데 앙카라가 네, 수도입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마치 미국 네. 하면은 뉴욕이 대표적인 것처럼 워싱턴 맞아요. DC보다 네. 그럴 만큼 이스탄불이 터키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과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이 살아있는 거대 박물관이다 이거 토인비 말이 네, 네. 저는 그래서 터키를 늘 가보고 싶은 일인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대 박물관이다. 뭐 땅 밑에 굉장히 유물이 많이 붙어 그렇죠. 있죠. 있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문 그러니까 문화유적도 우리나라로 하면 많고. 저쪽에 갑자기 생각나는 몸촌 토성 같은데. 거기 제가 옛날에 네. 거기 집이 하나 있었던 아, 집이 그 농촌토성 바로 뒤에 예. 근데 거기 밑에가 유물이 맞아요. 금수저셨네요. 네. 아니 백제 전세 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유물이 많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백제 네, 그- 판 걸 후회합니다. 판 거를 왜? 뭐 재개발하면 밑에 해가지고 또 개발이 잘 안 된대요.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네, 그런 것처럼 이스탄불이 네, 맞아요. 사실 이스탄불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과 문명도 공존하지만 시간과 시간도 공존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스탄불은 또 한동안 오랫동안 비잔틴 제국의 수도 역할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간과 시간이 공존해 있고 또 문명과 문명이 교차해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인데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매력적인 그 공간을 바탕으로 쓴 오란 감옥이 순수 박물관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